강남봉은 휴대폰을 쥔 손을 한참 동안 내려놓지 못했다. 사무실 안에는 강백호와 오장미가 마주 앉아 있었고 세 사람 사이에는 아무 말보다 무거운 긴장이 놓여 있었다. 강남봉은 몇 번이나 입을 열려다 닫았다. 자신이 이걸 내놓는 순간 채화영과의 관계도 자신이 오랫동안 외면해온 죄책감도 모두 되돌릴 수 없는 곳으로 가게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더는 물러설 곳이 없었다. 오복희가 죽었고 마대창이 쓰러졌고 오장미가 누명을 썼고 정숙희는 딸의 마지막 목소리를 들었다. 여기까지 와서도 자신이 침묵한다면 그는 정말 채화영과 같은 쪽 사람이 되는 것이었다. 강남봉은 휴대폰을 백호 쪽으로 내밀었다. 여기 있습니다. 백호는 조용히 휴대폰을 받았다. 강남봉의 목소리가 떨렸다. 채화영이 오복희 씨를 살해한 증거가 있어요. 사고가 나던 날 채화영과 통화한 내용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증거로 쓸 수 있을 겁니다. 장미의 얼굴이 굳었다. 왜 이제야 이걸 내놓으세요? 강남봉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무서웠습니다. 채화영이 무서웠고 내가 저지른 선택들이 무서웠고 영자 씨 눈을 보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장미는 입술을 깨물었다. 백호는 휴대폰 속 파일명을 확인했다. 녹음 날짜는 오복희가 사고를 당한 날과 일치했다. 백호의 손끝이 미세하게 굳었다. 강남봉 씨, 이 파일 원본입니까? 예. 지우려고 했는데 못 지웠습니다. 언젠가 이게 내 목숨줄이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제 목숨줄이 아니라 오복희 씨 억울함을 풀 증거가 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장미는 그 말을 듣고도 쉽게 고개를 끄덕일 수 없었다. 너무 늦었다. 늘 진실은 늦게 도착했고 그 사이 누군가는 죽고 누군가는 감옥에 갇혔다. 하지만 늦었다고 버릴 수는 없었다. 지금 이 파일이 채화영을 무너뜨릴 또 하나의 칼이라면 반드시 써야 했다. 백호는 낮게 말했다. 장미 씨, 이건 바로 복사본 만들고 원본 보존 절차 들어가겠습니다.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먼저 엄마한테 들려줘야겠어요. 오복희 씨 사건도 결국 설인이랑 이어져 있어요. 엄마도 알아야 해요. 강남봉은 고개를 숙였다. 영자 씨한테도 말해주십시오. 제가 늦었다고요. 장미는 그를 바라보았다. 그 말은 직접 하세요. 한영자 씨한테도 오복희 씨한테도 당신은 너무 늦었어요. 강남봉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다. 얼마 뒤 장미는 백호와 함께 정숙희의 집으로 향했다. 정숙희는 오태평 에라와 함께 앉아 있었다. 설인의 녹음 파일을 들은 뒤부터 그녀의 얼굴은 눈에 띄게 수척해져 있었다. 그러나 눈빛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울 만큼 울고 나면 사람은 더 이상 울지 못하는 자리로 가기도 했다. 정숙희가 지금 그랬다. 장미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엄마, 들어야 할 게 있어. 정숙희는 장미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미 좋지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또 채화영이니? 장미는 고개를 끄덕였다. 백호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오복희 씨 사고 당일 통화 녹음입니다. 강남봉 씨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태평이 이를 악물었다. 그 인간이 이제야. 에라는 두 손을 모았다. 장미는 재생 버튼을 눌렀다. 녹음 속에는 잡음이 섞여 있었지만 채화영의 목소리는 분명했다. 차갑고 낮은 목소리, 누군가를 제거하라는 듯한 압박, 오복희가 입을 열면 모두 끝난다는 말, 그리고 사고 직전 누군가에게 시간을 맞추라는 지시가 흘러나왔다. 정숙희는 처음엔 눈을 감고 들었다. 그러나 녹음이 이어질수록 두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오복희의 이름이 나오고 설인 수술 기록이 나오고 채화영의 목소리가 모든 것을 덮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정숙희는 더 이상 앉아있을 수 없었다. 저 여자. 오태평이 휴대폰을 노려보았다. 이 정도면 살인이잖아. 이건 사고가 아니야. 백호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증거 능력 검토가 필요하지만 원본성과 연결고리를 확보하면 충분히 의미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뒷받침할 다른 증거도 찾고 있습니다. 장미는 정숙희의 손을 잡았다. 엄마, 이번엔 감정으로 움직이면 안 돼. 채화영이 바라는 게 그거야. 정숙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 아주 낮게 말했다. 내가 그 여자 목을 조른 게 후회되지는 않아. 장미의 눈빛이 흔들렸다. 정숙희는 장미를 보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 말처럼 그렇게 끝내서는 안 되겠지.
서린이가 들을 수 있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게 그 여자가 무슨 짓을 했는지 밝힐 거야. 아예라는 눈물을 닦았다. 언니, 우리도 같이 해요. 이번엔 혼자 가지 마요.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번엔 같이 가자. 그날 오후 장미는 마대창의 집무실을 찾았다. 마대창은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 집무실에 오래 머물 수 없었지만 드림그룹의 창립 기념일을 앞두고 몇 가지 서류를 확인하고 있었다. 장미는 그를 만나기 위해 갔지만 잠시 마대창이 자리를 비운 사이 집무실 안을 둘러보다 이상한 것을 보았다. 벽에 걸린 시계였다. 처음에는 평범한 고급 시계처럼 보였다. 하지만 장미는 멈춰섰다. 시계 중앙의 렌즈 같은 작은 점이 빛을 다르게 반사했다. 그녀는 천천히 다가가 손을 뻗었다. 이거. 곁에 있던 정숙희가 물었다. 왜 그러니? 장미는 시계 중앙을 조심스럽게 만졌다. 손끝에 미세한 홈이 잡혔다. 그녀는 곧바로 백호에게 전화를 걸려다 멈추고 정숙희를 바라보았다. 엄마, 이거 초소형 카메라잖아. 정숙희의 얼굴이 굳었다. 카메라. 장미는 시계를 조심스럽게 떼어냈다. 뒤쪽에는 작은 저장 장치가 붙어 있었다. 누가 언제 왜 설치했는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마대창이 쓰러진 그 집무실을 바라보고 있던 위치였다. 장미의 손이 떨렸다. 엄마, 이 안에 그날 영상이 있을지도 몰라. 정숙희는 숨을 삼켰다. 두 사람은 곧바로 저장 장치를 연결했다. 화면에는 여러 개의 영상 파일이 남아 있었다. 날짜를 확인한 장미는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다. 마대창이 쓰러진 날의 파일이 있었다. 장미는 재생 버튼을 누르기 전 정숙희를 바라보았다. 엄마, 볼 수 있겠어. 정숙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봐야지. 영상이 재생되었다. 마대창이 집무실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었고 곧이어 문이 열리며 채화영이 들어왔다. 두 사람은 격하게 말다툼을 했다. 소리는 작았지만 표정은 분명했다. 채화영은 점점 몰리고 있었고 마대창은 그녀를 향해 손가락질하며 분노하고 있었다. 잠시 뒤 채화영의 손이 골프채 쪽으로 향했다. 장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졌다. 영상 속 채화영은 쓰러진 마대창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한 번 더 골프채를 들어 올렸다. 마대창은 이미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 채화영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살아남겠다는 도끼였다. 정숙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장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할아버지를 골프채로. 그녀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채화영. 이 악마. 정숙희는 의자에 몸을 기대며 겨우 숨을 쉬었다. 이제 끝났어. 장미는 영상을 멈추지 않았다. 끝까지 봐야 했다. 채화영이 마대창을 해치고 서류를 뒤지고 무언가를 챙겨나가는 모습까지 전부 남아있었다. 이 영상 하나면 오장미에게 씌운 누명도 뒤집을 수 있고 마대창 피습의 진범도 드러낼 수 있었다. 장미는 저장 장치를 손에 쥐었다. 엄마, 이건 바로 백호 씨한테 보내야 해. 정숙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마 회장님께도 알려야 해. 그분이 직접 보셔야 해. 그 시각 장미와 백호는 전직 검찰총장을 찾아가고 있었다. 채화영의 뒤를 봐주던 사람, 수사 정보가 새고 증거가 묻힐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을 터주던 사람. 그는 이미 현직은 아니었지만 여전히 법조계와 정치권의 영향력을 가진 인물이었다. 화려한 개인 사무실에서 두 사람을 맞이한 그는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다. 젊은 분들이 겁이 없군요. 나를 이렇게 찾아오고. 백호는 자리에 앉지 않았다. 겁이 없어서 온 게 아닙니다. 증거가 있어서 왔습니다. 장미는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렸다. 전직 검찰총장은 미소를 유지했지만 눈빛은 조금 달라졌다. 이게 뭡니까? 백호가 말했다. 채화영 대표 관련 수사 정보 유출, 무마 지시, 담당 검사 인사 청탁, 그리고 법무법인을 통한 우회 자금 흐름입니다. 전직 검찰총장의 손이 멈췄다. 장미는 차갑게 말했다. 전부 복사본입니다. 원본은 안전한 곳에 있습니다. 그는 장미를 바라보았다. 오장미 씨였나? 젊은 사람이 말을 꽤 세게 하는군. 장미는 물러서지 않았다. 저 구치소까지 갔다 왔어요. 이제 말 세게 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백호는 낮게 말했다.
지금 이 시간부로 최화영과 손을 끊으세요. 전직 검찰총장은 웃음을 흘렸다. 내가 왜 그래야 합니까? 백호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다. 이건 기자들에게 갈 자료입니다. 이건 감찰 쪽. 이건 국세청. 이건 현직 검사들에게 갈 겁니다. 순서는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장미가 말을 이었다. 최화영을 지키다가 같이 무너질지 지금 손을 떼고 당신 이름만이라도 지킬지 선택하세요. 전직 검찰총장은 한참 동안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에는 분노가 있었지만 계산은 더 빨랐다. 최화영은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돈줄도 끊겼고 지분도 흔들렸고 마대창 피습 영상까지 나올 상황이었다. 그런 여자를 붙잡고 있다가 자신까지 끌려 들어갈 이유는 없었다. 그는 천천히 의자에 기대었다. 최화영 대표는 생각보다 적이 많군요. 백호는 대답했다. 스스로 만든 적입니다. 내가 손을 뗀다고 해서 당신들이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장미는 그를 똑바로 보았다. 적어도 최화영이 당신 이름 뒤에 숨지는 못하겠죠. 전직 검찰총장은 서류 봉투를 바라보다가 낮게 말했다. 원하는 게 뭡니까? 백호는 분명하게 말했다. 앞으로 최화영 쪽에서 연락이 오면 녹음하고 우리에게 먼저 넘기십시오. 수사 무마 지시가 들어오면 증거로 남기십시오. 그리고 창립기념일 전까지 어떤 수사도 막지 마십시오. 협박이군요. 장미가 바로 대답했다. 최화영이 하던 방식이에요. 다만 우리는 사람을 죽이진 않죠. 전직 검찰총장의 얼굴이 굳었다. 백호는 마지막으로 말했다. 선택은 지금 하셔야 합니다. 그는 오래 생각하지 않았다. 좋습니다. 딴 내 이름은. 장미가 말을 끊었다. 당신이 약속을 지키면 우리도 순서를 지킬 거예요.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한편 최화영은 창립기념일을 출국 디데이로 정하고 있었다. 대표실 안에는 처분해야 할 자산 목록이 펼쳐져 있었다. 해외계좌, 미술품, 자녀분, 차명 부동산, 지분 일부, 그리고 드림호텔 계약금까지. 그녀는 하나씩 표시하며 미소를 지었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 창립기념일이면 다 끝나. 이강혁은 그녀의 맞은편에 서 있었다. 대표님 출국까지 생각하시는 겁니까? 최화영은 눈을 들었다. 여기 남아서 오장미랑 강백호한테 잡아먹히라는 거야. 드림그룹은요? 드림은 내가 가져갈 만큼 가져가. 남은 껍데기는 알아서 썩든 말든. 이강혁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준호 씨는요? 최화영의 손이 멈췄다. 준호는 내 아들이야. 결국 내 쪽으로 올 거야. 안 오면요. 최화영은 차갑게 웃었다. 그럼 그것도 운명이지. 이강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이제 최화영이 정말 모든 것을 버릴 준비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회사도 사람도 아들도. 그녀는 끝까지 자신만 데리고 도망치려 하고 있었다. 최화영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마 팀장 계약만 마무리되면 돈은 들어와. 그 돈으로 빠져나가. 창립기념일은 사람들이 제일 방심하는 날이야. 다들 행사장에 모여있을 때 나는 출국 준비 끝내. 이강혁은 낮게 물었다. 마 팀장을 믿으십니까? 최화영은 피식 웃었다. 믿는 게 아니야. 이용하는 거지. 그녀는 자신이 마 팀장을 이용한다고 믿고 있었다. 그러나 마 팀장이라는 이름 뒤에 마동석이 서 있다는 사실은 아직 모르고 있었다. 창립기념일 당일 드림그룹 대강당에는 임직원들과 외부 인사들이 가득했다. 최화영은 단상 뒤에서 마지막으로 자신의 옷차림을 확인했다. 얼굴에는 완벽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어젯밤까지 모든 재산 처분 서류를 정리했고 해외 송금 준비도 끝냈고 출국 티켓도 확보했다. 그녀에게 오늘은 드림그룹을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자신이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챙겨 떠나는 날이었다. 행사장 한쪽에서는 장미와 백호가 조용히 자리를 잡고 있었다. 정숙희는 마대창 곁에 앉아 있었고 오태평과 에라도 함께 있었다. 백호의 손에는 마대창 피습 영상이 담긴 저장 장치가 있었다. 장미는 전직 검찰총장으로부터 들어온 새 녹음 파일을 확인했다. 최화영이 창립기념일 직전까지 수사 무마를 지시한 내용이었다. 장미는 낮게 말했다. 오늘 끝내야 해요. 백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끝낼 겁니다. 단상 위로 최화영이 올라갔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미소 지었다. 드림그룹 창립 기념일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박수가 이어졌다. 채화영은 박수를 들으며 속으로 웃었다. 아직도 사람들은 자신을 대표로 보고 있었다. 아직도 자신은 무대 위에 서 있었다. 무대 위에 서 있는 동안에는 누구도 자신을 끌어내릴 수 없다고 믿었다. 오늘은 드림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알리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마팀장 회장님과 그녀는 연문 쪽을 바라보았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걸어 나왔다. 단정한 수트, 차분한 걸음, 그리고 이제는 굳이 숨기지 않는 얼굴. 채화영은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굳고 눈동자가 흔들렸다. 단상 아래에 있던 사람들은 그녀의 갑작스러운 멈춤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채화영은 가까이 다가오는 남자를 바라보았다. 저 사람이 마팀장이라고. 그녀는 한 걸음 물러섰다. 남자가 단상 위에 섰다. 더 이상 안경 뒤에 숨지 않았다. 채화영은 그의 얼굴을 알아보았다. 오래전 자신이 버렸고 이용했고 죽은 줄 알았던 남자. 동석 씨. 마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낮게 말했다. 오랜만이야, 채화영. 채화영의 얼굴에서 피가 빠졌다. 행사장 안이 술렁였다. 준호는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이강혁은 단상 아래에서 주먹을 움켜쥐었다. 정숙희는 마동석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눈을 감았다. 장미는 백호와 눈을 맞췄다. 이제 판이 열렸다. 마동석은 마이크 앞에 섰다. 오늘 이 자리에서 드림그룹의 새로운 투자 계약을 발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바로 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채화영은 급히 그의 팔을 잡으려 했다. 마팀장, 아니 동석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마동석은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가 제일 잘 아는 일. 그는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채화영 대표가 드림호텔 매각을 조건으로 요구한 리베이트 3천억, 그리고 법적 문제가 생길 경우 넘기겠다고 약속한 드림 지분 10%. 그 계약서 원본을 오늘 공개하겠습니다. 채화영은 숨을 멈췄다. 마동석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가 도망갈 문으로 생각한 계약서가 내 발목을 묶는 족쇄가 됐어. 채화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장미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백호도 함께 일어났다. 장미의 손에는 또 하나의 저장 장치가 들려 있었다. 그녀는 단상 위 채화영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하나 더 있습니다. 채화영의 눈빛이 장미에게 꽂혔다. 장미는 흔들리지 않았다. 마대창 회장님을 쓰러뜨린 사람, 오장미가 아닙니다. 그녀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채화영, 당신입니다. 채화영의 입술이 떨렸다. 행사장 스크린에 영상이 준비되었다. 채화영은 그걸 보는 순간 직감했다. 마대창의 집무실. 벽시계. 자신이 놓친 마지막 눈. 그녀는 몸을 돌려 달아나려 했지만 이미 단상 양쪽에는 사람들이 서 있었다. 마동석이 낮게 말했다. 채화영.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내가 숨긴 건 끝까지 숨겨지지 않아. 스크린이 켜지려는 순간 채화영은 장미를 향해 이를 악물었다. 오장미, 내가 감히. 장미는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았다. 내가 우리 서린이한테 한 짓, 우리 엄마한테 한 짓, 할아버지한테 한 짓. 오늘 여기서 다 끝낼 거야. 채화영은 행사장을 둘러보았다. 빠져나갈 길을 찾았다. 그러나 마동석, 백호, 장미, 정숙희, 마대창, 그리고 자신을 바라보는 준호까지 모두 그 자리에 있었다. 그녀가 버린 사람들, 짓밟은 사람들, 속인 사람들이 모두 돌아와 있었다. 그 순간 스크린의 첫 장면이 떠올랐다. 집무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채화영의 모습이었다. 채화영의 얼굴이 무너졌다.